자, 대구 빌리브 헤리테지 대박 5차 공매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약률 정말 빠릅니다. 고충 이제 얼마 없습니다. 대구 상위 1%, 기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좋은 호수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도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장입니다. 경기가 힘들수록 현재 시점에 좋은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직접 발로 찾아가서 영상을 올리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상격동입니다. 자, 상경로죠. 상경로 바로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바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상격동 다가구 3차입니다. 거의 건물은 공짜 수준입니다. 대구 노후 주택 통개발 마스터 플랜에 인접된 위치이죠. 연안공원 주위로 노후 주택들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녹지 가로가 완성이 되고 편의시설까지 완성이 되면 영향을 미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다가구입니다. 바로 도보에서 상경로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 교통에는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2001년식입니다. 대지는 42평, 연면적은 99평입니다. 최저가는 3억 212만 2천원, 49%죠. 자, 외관은 철근 콘크리트 조와 슬래브 지붕의 4층 건물로서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몰타이 페인트 및 하강석 등 마감을 했습니다. 내벽은 벽지 및 타일로 마감을 했고, 바닥은 타일 등 마감을 했죠. 창호는 샤시 이중창입니다. 층별은 1층에 주차장이 한 대 될 수가 있고 창고와 한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항도에서는 사무실로 되어 있죠. 2층, 3층, 4층이 미투 2개로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하고는 현 상황과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1년식 치고는 상태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도 제가 잠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타일 등이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조금 때가 킨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 바닥 부분은 조금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지랑 도배 장판은 교체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상격동은 다가구 밀집 지역이 많고 그만큼 공급들이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관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대리석에 좀 때가 끼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덜티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 부분은 닦아집니다. 안쪽 보면 타일로 마감이 됐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닥에 코팅을 좀 바르면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멋을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만으로도 다가구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04276 다가구 원룸입니다. 토지 면적은 42.99평이고 건축 면적은 99.57평이죠. 그렇게 대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자, 감정가는 6억 정도 되고 3차 최저가입니다. 3억 이상 정도 되죠. 49%입니다. 입차일은 24년 5월 16일이죠. 토지 감정가는 3억 5천에서 평당 816만원이고 49% 최저가는 1억 7천 100만원에서 평당 400만원입니다. 건물 감정가는 2억 6천5백에서 평당 266만원, 최저가는 1억 3천에서 평당 131만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여기 노후되어 있는 주택은 평당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님이 발표한 대구 노후주택 통개발 마스터 플랜의 상격지구가 연암지구 쪽으로 되어 있죠. 도보로 연암공원까지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노후된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면 연암공원과 상격동 주위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예상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입지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란선 보이시죠? 저 물건지입니다. 물건지 인근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 등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북대가 바로 옆에 있죠. 근데 경북대하고는 좀 수요가 좀 멀리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수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 연안공원까지는 도보로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단과 검단공단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서 검단 근로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북구 IC랑 신천대로를 타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상격지구가 연안공원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개선된 환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는 컨디션은 괜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2001년식의 2만원 컨디션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건은 유치권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돈이 되는 경매일까 싶습니다. 자, 건축물 현황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현황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m 도로를 물고 있죠. 3.8m의 막다른 코너 자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 주차는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없네요. 한 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쪽으로 또 뭐 한 대 두 대는 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실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이쪽이 주거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쪽에는 창고로 지금 되어 있고, 자, 2층은 요 보시면 2층입니다. 자, 2층은 계단으로 현관을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 그리고 발코니와 방이 있는 미투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를 사이즈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두 개는 또 여기도 미투가 두 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층도 동일합니다. 두 개 미투 구조로 두 개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4층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6가구, 미투는 6가구고 1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된 실거래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건물 연식은 2001년식이고 토지 면적은 42평과 건축 면적은 99평입니다. 비교 거래 사례로 최대한 이 조건에 맞춰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본건은 여기에 위치하여 있죠. 바로 옆에 주거 대지가 30평에 5평당 590만원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21년도 때 평당 785만원, 그리고 24년 최근 거래가 되었죠. 여기는 대지가 비슷하고 골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으로 42평에 평당 481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접된 주택가는 제 생각에는 480만원부터 500에서 55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2년 이후부터 금리 인상과 경기 영향으로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평당가가 주택가 평당가가 500에서 600만원 선이었지만은 22년 이후부터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480만원에서 465만원 정도가 인접되게 거래가 되었네요. 다가구는 비슷한 조건으로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가는 한번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옆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49평이고 연면적이 102평이죠. 계약일은 23년 2월달에 평당 연면적 평당 1224만원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식은 훨씬 더 27년이라서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대지하고 연면적은 비슷해 보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6억으로 찍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회복세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억 정도의 시세, 4억 5천 정도의 시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는 현지 부동산 임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추려서 평균을 내시고
하면 금세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세가 제일 정확한가 저는 싶습니다. 자, 원룸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이쪽 위치에 있어서 이쪽 지역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미투의 규모 정도 되니까 미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200에 35만원, 투룸은 1000에 60만원 정도 나와 있네요. 1000에 60만원. 3룸 같은 경우는 2000에 50만원, 3룸 3000에 45만원, 투룸 500에 47만원. 그리고 연식을 보시면 500에 47만원 되는 연식이 2000년 13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밑으로 좀 평균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수익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미투 기준으로 500만원에 40만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좋은 컨디션일 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지라든지 도배 장판은 교체가 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연식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미츠 지역은 원룸의 컨디션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하지만 본권은 거실과 주방과 방이 커서 교체만 한다면 수요는 예상이 됩니다. 자, 원룸 1층에서 4층까지 예상 수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층에는 주차 한 대와 창고와 한 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2층, 3층, 4층은 동일하죠. 미투 2개와 총 6개로 미투 총 6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예상 임대 수익은 개인마다 다르니 자기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좀 잡아시기 바랍니다. 자, 1층, 2층, 3층까지 미투 7개. 월세는 40에서 70만원에서 총 280만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에 7개 호실로 3,500만원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총 보증금은 3,500만원에서 월세는 280만원으로 낙찰 예상 금액은 3억 2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담보대출은 50%를 활용해서 현재 기준 이자율 5.1이지만 5.5%로 잡았고, 지식세, 법무세, 기타 경비가 한 2%, 약 65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잔금과 등기까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잔금과 등기까지 가져오려면 한 목돈은 한 1억 3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낙찰가 3억 2천 기준으로 연수익 19%가 나오는 거를 예상을 합니다. 가는 3억 2천으로 잡았고, 대출료는 50%로 잡았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5.5%, 보증금은 3,500만원, 월세는 280만원, 시스템 경비 650만원, 최종 투자 자금은 1억 3천 정도가 있고, 월 수익은 200만원 정도 나오는 연수익이 19%가 되는 형태로 계산이 나옵니다. 대출을 조금 더 올리면 또 수익이 더 많아지겠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10%로 잡았을 때 동일한 구조로 최종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죠. 내 돈은 보증금을 회수했을 때 3,550만원이 들어가고 월 수입은 160만원씩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가구고 토지 면적은 42, 연면적은 95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매각이죠. 한번 받았지만은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2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 유치권이 허위 유치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권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거는 뒤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등기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면 간소합니다.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고 뒤에 있는 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몇 명이 없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19년 7월 26일이지만은 전입 날짜가 다 늦어서 대항력도 없습니다. 대항력도 없고, 그리고 여기 밑에 점유관계 보니까 조사 참여인이 소유자의 어머니 가족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 분석상 깨끗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유치권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 날짜가 23년 7월 11일이죠.
경매 등기 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고 유치권 신고가 지금은 저는 늦다 보입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서에 점유자는 유치권자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조사관이 와서 점유 확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황 조사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유치권자의 그게 없다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여기 보시면 유치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7월 11일 날 때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이 허위 유치권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경매 등기 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 시작을 했을 때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현황 조사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 지평원이죠. 조사하는 기록입니다. 이때 점유자라는 그 구문에 유치권자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에서 이길 확률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들어가서 소를 구합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민형사상 법정 절차 예정 통보도 보내고 유치권 소멸 통보, 유치권자에 관한 인도명령 신청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 금액도 싸게 또 경쟁력도 좀 줄어들어서 좋은 가격 경매 낙찰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면 여기 현황조사서죠. 집행관이 이 경매 물건을 조사를 하러 갔었죠. 그때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점유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치권자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채무자와 임차인만 점유가 되어 있고 다른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판을 간다면 이길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유 부분하고 점유인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유치권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마시고 들어가도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한번 보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경매에 필요한 지식을 하루에 하나씩, 오늘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 요건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계령 관계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신축권, 건물 공사비, 자재비, 노임, 토목 공사비,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공사의 대금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완료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점유를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경매 이전에 도래할 때 성립이 됩니다. 오늘 이 물건은 경매 이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불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시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등기일부터 처분금지효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공사가 완료된 후 변제기가 지난 것에 한해서 유치권이 발생되는 거죠. 공사 도중에는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경매 전에 공사 완료를 하고 변제기가 지나고 점유를 경매되기 전에 다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 집행관이 왔을 때 현황조사서에 점유관계의 표시에 채무자 점유, 임차인 점유 등 시공사가 점유, 유치권자, 시공자가 점유하지 않아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으로 유치권이 있으면 경매조사를 할 때 현황조사서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 현황조사서에 거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 내용은 점유 부분 기간에 미상이 되어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고, 유치권 존재 여부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갔는데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점유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사진에 보면 점유를 누구나 알 수 있게 점유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이런 부분에서 재판을 간다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상으로 기재시 조건이 불리하며 경매를 받고 소가 들어오면 재판에 현황보고서를 주장하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현황 조서서에 유치권자 언급이 필수입니다. 유치권자는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만약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 현황 조서서에 점유 부분이 적혀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치권자는 점유를 계속해야 하며 낙찰자가 돈 줄 때까지 점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현장에 갔는데 점유가 안 돼 있으면 이때다 싶어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 유치권 중에 도급 관계는 인정되나 도급인이 또 도급을 준 거 수급인인 주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직접적인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나 카페, 다방, 사진,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고 유치권 신고도 하면 거의 진다고 봅니다. 왜 배당 요구 안에 원상 회복이 있죠. 원상 회복. 이 부분에서 내가 인테리어 비용은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요구는 나간다는 행동의 표시며 임대차 계약 조항에 원상 회복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익비, 인테리어 비용 등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관계없이 유치권이 있다면 무조건 관계없이 들어가십시오. 유치권은 허위 신고가 거의 80%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하게 돈을 받기 위함이 크죠. 왜? 그만큼 꼼꼼히 조사하면 유치권 신고가 진성인지 가짜인지 보입니다. 가짜인 게 보인다면 가감히 낙찰받고 소를 제기해서 이기셔서 좋은 경매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치권이 허위이고 배당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죠. 경매방해죄 그리고 사기죄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협박을 할 기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꼭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상의를 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장가 정확한 조사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참조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면 정성으로 빨라뛰는 자산부동산에 문의 주시고 권리 분석 낙찰 명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정성이 가득한 자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